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호재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AI의 빨로 이제 거의 로봇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네이버가 가장 뛰어난 편이거든요. 개별 그런 네. 섹터라든지 종목 관점에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 기업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3분의 1 토막난 카카오가 아.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 화재 문제, 저도 이것 때문에 주말에 막 메시지 안 가고 파일 전송 안 가서 좀 곤욕을 치렀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왜요? 연락 안 오니까 너무 행복한데? 이러면서. 아니, 실은 제가 주말에 카톡이 안 와요. 아,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 카톡이 먹통된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시구나. 예,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좀 당황했죠. 예. 약간 좀 청정구역에 계시네요. 아무튼 간에 이게 약간 좀 비즈니스 신뢰 문제? 뭐 이런 대비도 안 해놨어?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뭐 정부에서는 뭐 이거 완전히 뭐 독과점법 관련해가지고 또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카카오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캐시적인 손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회사 회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형자산적인 손실보다는 무형자산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그룹 전체로 봤을 때 시가총액 한 5조에서 10조 정도의 타격을 받는 피해라고 보는데 브랜드 가치에 굉장한 손상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독점을 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편하니까. 근데 불편함을 느껴버렸어요. 독점이었더니 얘 하나한테 의존했더니 불편해졌네. 이러면서 최근에 라인 가입자가 많이 늘었어요. 경쟁사에 대해서 필요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카카오가 한 번은 괜찮겠죠. 이걸로 가지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카카오를 쓰니까 카카오를 하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뭔가 실수가 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설 겁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치명적으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이제 벌써 뭐 정치권에서도 이거 가지고 독점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겠지만 뒤이은 사건들이 안 나와야 된다. 그리고 브랜드라는 거는 신뢰도 그리고 편리함, 뭐 어떤 아니면 이익, 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익을 줘야 되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익을 준다기보다는 되게 편리함이었었고, 뭐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서 이제 그 강남역에 보면 카카오 프렌즈샵에서 물건도 사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타격감이 온 것 같아요. 예전에만 봐도 라이언이라던가 이런 피치라던가 이런 거 보면 와 귀엽다 이랬던 게 대부분이었는데 카카오 주가 떨어진 이후로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난다. 이제 막 웃고 있는데 괜히 막 열받고 막.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호감도도 많이 좀 줄었거든요. 이제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물적 분할 뭐 이제 그 계열사가 144개인가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다 차례차례 상장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기업의 가치는 커지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계속 상장을 하려고 할까? 그 내부적으로 저는 좀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이권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이미 벌써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잡았을 때 보통 우리도 이제 뭐 스타트업 같은 거 이제 투자 받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몇 년도에 상장을 하는 거고 상장을 뭐 이렇게 다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상장을 제때 못 하게 되면은 뭐 풋백 조항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뭐 어떤 조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사모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었던 사모 현대중공업도 그 풋백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해결했는지 좀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라도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닌가. 그러면 그럴수록 카카오에 대한 그 회사 가치는 떨어지죠. 왜냐하면 회계를 보시면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지만 별도로 보시면 카카오 혼자 버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계열사들의 돈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이것들 다 하나씩 상장시키고 나면은 이제 카카오는 지주사의 역할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PER은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요소가 떨어지게 되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호재는 앞으로 이제 뭐 분할 상장 안 하겠다. 뭐 한 5년 동안 안 하겠다. 3년 동안 홀딩 걸겠다. 이런 발표가 나면 주가가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싸긴 싼데 이제 그런 뭔가의 신뢰를 시장에 신뢰를 주는 발언이 필요할 때다라고 봐요.
근데 말씀 들어본 게 최근에도 이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어딘 개발사 그 라이언 예, 라이언. 예. 거기도 이제 네. 상장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 투자자들의 뭔가 그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또 그런 플로우가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의 어떤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한번 한 7년 전부터 시장을 한번 교란시켜 놓고 나부터는 투자업계의 분위기가 그거예요. 아. 상장까지 그 로드맵을 그려와야지만 투자를 해주니까. 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라인 가입자도 좀 많이 늘어났고 네. 그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이버가 이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게 저는 되게 이득이라고 봐요. 네이버도 카카오를 보고 부러웠겠죠. 네. 아, 물적 분할 너무 매력적이다. 아. 하고 싶다 했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뭔가 물적 분할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이버 쇼핑만 물적 분할하기도 좀 그렇고 웹툰은 좀 할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카오가 저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아, 우리는 물적 분할하지 말자. 몸이 좀 살이죠. 그럼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암묵적인 좀 안정감이 온 거죠. 아, 설마 카카오 꼴 나올 걸 스스로 알면서 저렇게 할까? 못하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네이버는 좀 그래도 그 수익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상태다. 그걸 하나 보고 있고, 네이버의 PER이 좀 더 비싸요. 카카오보다 PER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네이버의 단점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구글보다 PER이 더 높아요. 그렇구나. 네이버가 한 28배쯤 나오고 구글이 20배가 안 되거든요. 어.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면 내가 구글을 투자하지 왜 네이버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이버는 이제 아시아 원툴, 잘해야 아시아까지인데 글로벌 다장악한 구글을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매력도에서는 그러면 구글, 카카오, 네이버 보면 당연히 구글 투자가 훨씬 더 낫죠. 근데 이제 성장성이라던가 앞으로 웹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이버도 나쁘진 않다. 아. 이제 앞으로 뭐 네이버 페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써보니까 편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쇼핑 시장까지 계산을 했을 때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쿠팡이 얼마나 침투율이 많이 올라가느냐가 아. 네이버와 언젠가 붙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만 아니면 네이버도 당장 한 향후 몇 년간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매력은 이제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를 카카오는 지금 제대로 뭔가 이제 안 나오고 있고 이제 네이버는 그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클라우드 쪽으로 성공할 기업들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거든요. 이 클라우드가 중요한 게 네이버 랩스라는 그 공장을 보시면, 그 회사를 보시면 로봇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로봇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아니면 어떤 회사가 로봇을 만들지 던지 간에 인공지능, AI, 뇌는 네이버 걸 써야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럼 네이버 뇌를 쓴다는 건 뇌가 없는 로봇이 나오고 그럼 우리는 더 저렴하게 이제 로봇을 샀는데 로봇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네이버에게 뭐 3만 원을 낸다던가 한 달에 5만 원씩 내면서 그걸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이 로봇을 쓰면서 다양한 언어라든가 명령어라든가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 이 로봇이 한대면 얘가 딥러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 뇌가 클라우드 서버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것들을 처리하면은 딥러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경쟁사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AI의 빨로 이제 거의 로봇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KT, 뭐 카카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이 4개 업체가 그 인공지능 중에서도 언어 관련된 인공지능을 지금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은 네이버가 가장 뛰어난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먹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이버의 장기 뭐 주가는 최근 안 좋긴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네. 여전히 좀 견조하다. 네, 그렇게 그래서 볼 수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네이버 주주 아니냐고. 한 주도 없어요. 한 주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그리고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네. 버티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좀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도체 주식 바닥은 좀 나왔다고 보시는지. 중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킨 것 같아요. 반등으로 살짝 반등이 나온 이유도 중국 때문에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걸었는데 삼성이랑 중국에 있는 그 중국 공장을 1년 유예해줬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반도체들은 다 죽었다 이러는데 너네만 1년 좀 봐줄게. 이러면서 잠깐 숨통이 잠깐 트였다. 요건 거고 네. 결국은 중국이랑 미국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인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3연인 때문에 당대회를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양안에 대한 이야기들,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러더라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날짜가 27년쯤으로 생각을 좀 여유를 있게 생각했는데 25년으로 좀 당겨야 되겠다. 3년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3년 뒤에는 저 대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막 나오니까 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데 여기서 반도체까지 수출을 풀어줘서 다 해버리면은 이건 중국이 나중에 첨단 무기 기술이 올라가는 거고 미국의 군사력으로도 뭐 중국을 누를 수는 있겠지만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첨단 무기가 계속 오면은. 최근에 그 ICBM 속도를 보니까 마하 17까지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빠르네. 마하 17이면 못 막아요. 전투기가 마하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전투기 다 격추시킬 수 이거 그렇게 ICBM이 이걸 격추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속도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막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창은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방패 기술은 발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붙는다 하더라도 미국도 타격이 안 올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 반도체를 제공해주고 AI 등과 이런 인공지능을 줬을 때 군사 무기에 인공지능이 사용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보는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봤던 예, 그게 로봇 진짜- 군인들. 로봇 군인을 양산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아까 제가 네이버 얘기도 했지만 로봇 군인마다 뇌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슈퍼컴퓨터, 엄청난 이제 그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막 들어가서 연결이 됐을 때 로봇 군인이 양산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와, 이거는 이제 인류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좀 사전에 차단하는 것들이 아닐까. 뭐, 물론, 그렇게까지 상상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라인이 나오고, 반도체를 좀 서로 터주고, 그런 합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 뭔가 그렇게 이제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쟁이 끝날 기미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은 역시나 약간 큰 매크로 관점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예.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예.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